4기면은 이제 다른 데로 전이가 되니까 죽는 거고, 그럼 초응급 수술 들어가야 되거든. 그 응급 수술 골든타임 놓치면은 발기부전 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거나 성기가 이렇게 꺾여. 성기 크기가 줄어져 보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상적인 뭐 두께 사이즈가 있을까요? 한 이 정도는 돼야 뭐 여성분들도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여성분 좋아하는 거는 성기로는 추로는 그걸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첫 번째는 이 여성의 질의 구경이 다 달라. 그래서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성의 성감각은 질 입구에 90%가 맞물려 있다. 세 번째, 여성은 할 때 감정적인 공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이, 애무라든지 키스라든지, 그다음에 가슴을 빨아준다든지 만져준다든지, 그다음에 장소, 냄새, 분위기, 무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 남자는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또 좀 불편할수록 색다른 쪽일수록 남자는 좋아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여자분들 중에서는 안정감을 택하는 여자들도 많거든요. 반드시 내 만족감을 봤을 때는 크기나 길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전에 여자친구들은 다 그래도 약간 좀 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큰 걸 좋아하는 거는 그걸 담을 자기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지. 나는 네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나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오라 이거지. 여성 질이 작은 분들은 성교통 때문에 싫어하고 피하는 걸로 알고 있어. 콘딜로마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성기 상황이 그 나는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그렇진 않아요. 성기 사마귀도 이제 접촉에 의해서 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갖고 있다가 남자한테 갈 수도 있고, 남자한테 가다가 여자한테 갈 수도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기가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팬티 안에서 이렇게 돌잖아. 네. 그 반경에 이제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남자가 간혹 가다가 뭐 음낭 피부나 항문 주위에 생긴다. 그거는 이제 항문 성교를 많이 한다거나 구강 성교나 이런 것들이 했을 때 회음부나 항문 주위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질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손으로 넣어봐도 질이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돋아다니는 거를 정말 크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죠. 평소에 산부인과 진찰을 안 하거나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안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알기가 힘들죠. 질 입구에 있는 경우 있어요. 소음순이나 대염순이나 질 입구에, 클리토리스 주변에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지. 왜 남자친구가 구강성교를 하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발견하기가 쉽거나 여성이 거울로 보거나. 콘딜로마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고 다발성이 되면 남성한테 음경암이나 항문암을 일으켜. 음경암도 1기 경우에는 성기를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3기는 이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주위에 임파절이나 이런 전이가 되니까, 4기면은 이제 다른 데로 전이가 되니까 죽는 거고.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냐면 막노동 하시는 분들, 산업단지, 위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포경 수술 안 한 사람이 잘 위생을 관리 안 하면 그렇게 자꾸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라고 하면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병원에 오기 싫어하는 과 중에 뭐 항문외과, 그다음에 비뇨기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또 예전에는 원래 정신과가 유명했어. 지금도 우리 병원에 오면은 이 병원 입구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쭈뼛쭈뼛대고, 조루, 발기부전, 성기가 작아서, 소변이 새서, 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오질 못해. 병은 많은데. 다 비뇨기과 오신 분들 다 키워서 와. 발기부전도 다 완전히 이제 쓰지도 않을, 진짜 수술만이 다빈 환자들만 발기부전 오고. 사실 조루도 3분 5분도 심각한 건데 10초 20초 분들만 오시거든. 끊어야 될 신경 가닥수도 많고 공사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비뇨기과가 좀 자주 오고 편한 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내 소망이고. 속옷 안 입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노팬티 이런 분들. 나도 팬티. 나 팬티 입는 거 싫어해. 그런 분들이 성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K박해일 것 같은데, 네. 노패디면은 대변을 하고 소변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소변 찌꺼기나 대변 찌꺼기가 묻을 수 있잖아, 바지에. 자주 씻냐 안 씻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인 위생하고. 그쵸, 그거는 개인 위생과 관련된 거. 그건 팬티 입는 놈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추천해 줄 수 있는 만한 체위가 있어요. 뭐 짧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체위가. 성기가 짧은 분들, 특히 나 같은 사람, 방법이 정상 체위밖에 없어. 후베이 체위는 안 되고 여성 상위 체위는 부러져, 잘못하면. 나같이 길이 짧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기 짧은 나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결정해야 돼. 그 들어가는 각도랑. 다행인 거는 질 입구로부터 3cm 90%의 신경이 있기 때문에 3cm만 넘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3cm 이하는 나한테 와요. 그거 뽑아서 고정해줘야 돼. 뽑아가지고. 여성의 다리를 최대한 벌려야지. 벌리고 뒤로 제껴서
최대한 밀어 넣어야지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뒤치기라 그러지 후베이 체위는 특히 엉덩이 살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항문 조인근에서 걸려. 너무 짧으면. 후베이 체위는 C도 하면 C알도 안 먹히지. 특히 여성 상위 체위는 잘못하면 남자 나처럼 성기 짧은 사람들은 부러져. 그럼 초응급 수술 들어가야 되거든. 그 응급 수술 골든타임 놓치면은 발기부전 오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거나 성기가 이렇게 꺾여. 근데 성기 긴 사람들도 잘 부러져. 알다시피 너무 길면은 남자가 여자가 위에서 방아찍기해서 할 때 이게 구부러지는 거야. 각도가 여자가 맞춰서 이렇게 그 길 따라서 와줘야 되는데 꼭 여자들 중에서 안 맞는데 그 방아찍기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위험하지, 진짜 위험하지. UFC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구강성교가 제일 안전해. 저랑 고스가 혀가 부드럽고, 그리고 많이 착각하는 게 남성분들이 자꾸 클리토리스 손가락으로 자꾸 누르고 초등학교 때 오락실 하듯이 이렇게 긁는 애들 있어. 그거 하면은 클리토리스 상처나고 여자들 아파해. 안 좋지. 손톱을 길어서 하거나 손톱에 떼끼는 놈들도 많아, 남자들. 그거 되게 안 좋아. 그 여성 그 성기에 여자들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하려면 손 깨끗이 하던지. 포병을 하게 되면 성기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성기 크기가 줄어져 보입니다. 성기의 음경 해면체에는 영향이 없죠. 한마디로 포경 수술한 거는 피부만 잘라난 건데 실제로 하고 나면 성기가 작아 보여.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귀두를 덮고 있고 끝에는 펄럭펄럭 거리잖아. 그거까지 우리가 길이로 보고, 두 번째가 젖혀가지고 피부를 잘라내면은 귀두와 음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성기가 반에 뭔가 하나가 선을 그어지면서 성기가 왜 끝에는 또 귀두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아진 건 아닌데 작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성기를 잘라내거나 적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작아질 수가 없다. 근데 작아 보여. 포경 수술은 사람들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냄새나고 더러우면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 뭐 자연 포경 스스로 까진다. 뭐 더럽지 않다. 파트너가 안 싫어한다.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돼요. 남성분들 이제 발기가 자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기가 커지는 거와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용불용설에 따라서 성기도 많이 안 쓰면 자꾸 위축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70대, 80대, 90대 분들, 노인분들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영영 발기부전인 분들이 제법 있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70대, 80대, 90대 발기력이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성기가 짧아졌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안 쓰면서 자꾸 태화되고 위축되는 거지. 두 번째는 성기의 머리 부분을 귀두라고 하고, 인간의 머리는 그냥 머리라고 하잖아. 결국 머리로 혈관이 안 통하는 거를 뇌경색이잖아요. 성기도 결국 발기라는 거는 성기와 귀두와 음경에 피가 들어가는 건데, 그 횟수가 줄고 적고 발기를 잘 안 일으키면 그 혈류가 들어갔다 나와야 노폐물도 나오고 혈관들도 자꾸 팽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더 결국에는 성기로 가는 혈관이 커지고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거든. 그게 결국에 발기력이 좋아지고, 발기력이 좋아진다는 게 결국 강직도 딱딱하게 발기게 되고 충분히 팽창이 되고, 충분히 팽창이 된다는 게 결국에는 두꺼워지고 길어진다는 표현이지.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발기를 자주 하는 건 좋다라는 거야. 발기가 자주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나이 들면은 발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할 때 발기가 자주 돼서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건강한 거다. 비뇨기과에서도 정신적인 치료도 가능할까요? 사실은 비뇨기과는 정신과 뗄 수 없는 과입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게, 이 소변을 보는 거, 발기가 이루어지는 거, 사정이 되는 거, 이거는 불수의적 근육이 많이 작용합니다. 수의적 근육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불수의적 근육은 심장 근육, 호흡 근육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 이게 불수의적 근육, 내 말을 듣지 않는 근육.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에 의한 거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 정신과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성 발기부전, 시민성 조루, 그다음에 배뇨장애의 습관성 시민성 배뇨장애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습관, 내 심리,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발기, 배뇨, 사정 원활하게 안 된다. 또 정신과 환자들, 우울증이나 조현병, 화병, 불안장애,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비뇨기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도 발기부전, 배뇨장애, 사정장애가 성흥문장애, 성욕구장애, 오르가즘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비뇨기과 치료를 받고 있고, 비뇨기과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굉장히 오랜만에 혼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외롭고 초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도 이제 꿈이 있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뇨기과, 우리 과가 창피하지 않고 누구나 당당하고 깨끗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우리 성을 누리고 행복한 해피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구독 바라고 시청 바라고 많은 댓글로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봐 주셔야 저도 힘을 내서 많이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